안녕하십니까. 춘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원도에선 5개 시군에서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춘천에서는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주민 1명이 확진돼 확진자의 손녀 1명이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원주에선 확진자 3명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1명이 지난달 24일 원창묵 원주시장과 접촉해 원 시장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양양에선 지역 전수검사에서 2명,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1명이 확진됐고 속초에서 2명, 강릉에서 1명 등 모두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피로감을 고려해 확진자 발생 정보 등 코로나19 재난 문자 발송을 중단하자 시민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확진자 발생 상황과 동선 안내, 개인 방역 수칙 등 코로나19 관련 재난 문자 송출을 금지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당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도내에서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재난 문자를 보낸 시군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지자체들은 홈페이지를 확인해달라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은 어르신들이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최소한 확진자 발생 정보는 알려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둔 지난해 7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자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도당은 오늘 성명을 통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박주민 국회의원 등 문재인 정권 부동산 내로남불 명단에 강원도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린 데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광재 의원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원을 중단하고 도민 앞에 석고 대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원경찰에 이어서 춘천지방검찰청에도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이 구성됩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재점검 등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지검은 형사 제1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검사 4명의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춘천지검은 부동산과 관련된 사안을 다시 검토하고 직접 수사 대상이 있으면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시국선언을 한 교사 6명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육 공무원으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면서 벌금 100만 원을 내리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밝히는 정파적 행동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달리 2심 재판부가 시국선언을 개인의 사사롭고 편향된 정치 행위로 규정해버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캠프 페이지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 결과 2곳의 수치가 환경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춘천시가 캠프 페이지 조사 대상 530여 곳 가운데 140여 곳을 조사한 결과 2곳에서 석유계 총 탄화수소와 크실렌 농도가 환경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석유계 총 탄화수소 농도는 환경 기준보다 14배나 많이 검출됐습니다. 춘천시는 지상에 오염원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과거 조사에서 누락됐거나 지하수가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나머지 390여 곳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오염 제거에 대한 대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늘 출범식을 갖고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초대 위원장으로 선정된 송승철 전 강원도립대학교 총장과 위원 6명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경찰 공무원 인사 등 법정 사무 처리를 위한 기능을 갖추고 치안 서비스 확대 등 각종 시책 사업과 지역 경찰을 위한 복지 지원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춘천시 농업회의소가 창립 총회를 갖고 활동을 본격화합니다.
농업회의에서는 오늘 오후 창립총회와 함께 춘천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적 물적 재원 마련에 협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이었습니다.